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오늘 나온 곳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대게의 고장 영덕입니다. 영덕, 울진 이쪽 라인이 사실 서울에서 오기엔 교통이 참 애매하죠. 자주 오고 싶어도 그러기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나마 요새는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가 뚫린 탓에 예전보단 접근성이 좋아졌죠. 아무튼 힘들게 도착했으니 밥부터 먹습니다. 오래전부터 영덕을 찾을 때면 꼭 여길 들르는데 매일시장 안쪽에 위치한 작은 밥집이에요. 마당에 기름가자미를 말리고 있네요. 여기선 이걸 미주굴이라고 하죠. 영덕 사람들이 사시사철 가장 즐겨 먹는 생선입니다. 물곰탕 하나, 물회 하나 시킵니다. 이 집 물곰탕이 좋거든요. 예전 속초 춘선회와 함께 국내 최고 곰칫국으로 꼽았던 곳이 여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영덕의 모식당과 함께 최고의 곰칫국집으로 꼽는 곳입니다. 자, 식사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물곰탕은 미거지를 쓰고 신김치나 고춧가루 없이 맑게 끓여냅니다. 물에엔 미주구리를 쓰며 육수가 없는 오리지널 경북 스타일이고요. 오랜만에 이 집 물곰탕 먹어보네요. 꽤나 푹 끓여내서 다른 집들에 비해 육수가 아주 진합니다. 요건 미거지 간이죠. 춘선내와 달리 으깨지 않고 끓여내서 국물이 맑고 개운한 스타일입니다. 이 간이 정말 부드럽고 맛있죠. 회에는 초장 조금 더해 넣고서 열심히 잘 비벼줍니다. 요 양념에는 아무래도 빙초산이 조금 들어갔나봐요. 어딘가 예스럽고 푸근한 신맛이 친숙한 느낌입니다. 조금 먹다가 찬물을 붓고 물회로도 맛있게 즐겨봅니다. 오늘도 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식사 후 대게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수의 대게집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간판들부터 아주 으리으리하죠. 가게마다 손님을 잡기 위한 호객행위도 아주 치열합니다. 어촌마을의 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업화된 분위기 탓에 평소 영덕에서 대게를 먹을 때 강구항은 잘 찾지 않지만 워낙 유명한 곳이니 오늘은 이곳을 좀 소개해볼까 합니다. 강구항에서 대게를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쭉 늘어선 전문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게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를 코스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의 품질도 보장이 되죠. 하지만 문제는 가격,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난한 저는 못 갑니다. 다음은 한국 끄트머리에 위치한 동광어 시장을 찾는 방법인데요. 여긴 일반적인 회센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직접 대게를 구매한 뒤 위층 초장집에서 드시는 거죠. 그러면 한번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역시 이곳의 주력 품목은 대게와 홍게입니다. 그 외에 랍스터, 킹크랩 등 수입 갑각류도 취급하고 이런저런 횟감류도 있으니 한번 살펴볼게요. 수조에는 이 녀석들이 유독 많습니다. 바로 빨간늑대라는 생선인데요. 보통 이렇게 불그스름한 게 많아 홍치라고 불리며 경북 지역에선 막회나 물회 재료로 아주 많이 쓰이는 생선입니다. 고성, 속초 등 동해 북부 지역에선 동가래떼가 가장 흔히 보였지만 영덕, 포항 등 남부 지역에선 이 녀석의 개체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색깔이 아주 예쁘게 생겼죠? 맛이나 식감이 특별히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미주구리와 더불어 아주 흔하고 만만한 횟감입니다. 참가자미들도 많이 보이네요. 뒤집어 보면 배가 노란색을 띠는 이 녀석은 새꼬시가 맛있기로 유명한 가자미죠. 다만 지금은 산란기이거나 산란 직후인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횟감으로서 메리트는 조금 떨어지는 시기죠. 또 불그스름한 생선들이 잔뜩 있네요. 바로 성대입니다. 이제 수온이 올라가면서 많이 잡히는 생선이죠. 이것도 이 지역 막회나 물회의 단골 손님입니다. 근데 사실 얘네들은 겨울에 살도 찌고 더 맛있습니다. 집게발에 완장을 찬 이 녀석들은 그 유명한 박달대게입니다. 종 이름이 아니라 박달나무처럼 속이 단단히 꽉 찼다는 의미죠. 이런 거는 한 마리 어떻게 해요? 12만원. 12만원? 여기는 겨울에 오면 13만원. 1kg급 한 마리가 12만원이라니 값이 만만치 않죠? 그 아저씨 얼굴 보니까 기억났어. 아저씨를 설명 잘해줘. 맞아. 몇 년 전에 들렀던 가게인데 매니저가 기억하고 있네요. 홍게도 크다. 홍게는 어떻게 해요? 3마리 5만원. 3마리 5만원? 제가 좋은 게 싸게 팝니다. 걱정 안 하고 드시라면 드시지. 예. 정말 좋은 홍게는 대게보다도 맛이 좋은데 문제는 찾기가 정말 어렵죠. 가격도 마리당 7, 8만원까지 해서 엔간한 대게 이상입니다. 박달대게 이런 건 어떻게 해요? 12만원짜리 12만원짜리? 한 마리에 12만원. 잘생겼다. 이건 1kg 나가겠다. 한 1kg 돼요? 네, 1kg짜리. 감사합니다. 박달대게 시세는 거의 비슷하네요. 1kg 기준 마리당 12만원, 13만원 선입니다.
또 뭐 재밌는 건 없는지 계속해서 둘러봅니다. 동해안 쪽에도 갑오징어가 나왔네요. 씨알은 조금 작은데 과연 가격은? 갑오징어 어떻게 해요 이모? 아버지가 2만 원씩. 2만원씩? 수조가 아주 알록달록하네요. 뭐가 들었나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노란 지느러미가 너무 예쁜 이건 까치복이네요. 요거는 까치복이고 요거는 참복. 어떻게 색이 이런지 몰라요. 정말 예쁘죠? 화장이라도 한 듯 눈꺼풀과 입술, 콧구멍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바글바글 모여있는 녀석들은 말쥐치입니다. 통상 쥐치, 쥐고기로 통하죠. 얘네들은 엄청나게 탱글한 식감이 특징인데 연중 맛의 변화가 크지 않은 무난한 횟감입니다. 굵은 씨알의 돌돔이네요. 물론 양식이고요. 동해안 쪽에선 이런 사이즈의 자연산 돌돔 구경하기가 무척 힘들죠. 동해안 라인에서 보이는 큰 돌돔들은 대부분이 양식입니다. 그리고 돌돔 밑에 숨어있는 이 녀석은 이시가리로 더 유명한 줄가자미입니다. 요즘 거의 모든 영상마다 한 번씩은 꼭 나오고 있네요. 이 정도면 이제 귀에서 비싸다고 하긴 좀 그렇네요. 수온이 오르면서 이제 멍게류도 제철을 맞습니다. 자연산 멍게네요. 향이 아주 좋을 거예요. 요건 삐뚤이 혹은 밀고동으로 불리는 새고리 물레고둥입니다. 타액선에 독성이 없어서 삶아먹기 좋은 고둥이로 여기선 보통 게를 사면 서비스로 딸려오는 품목입니다. 이렇게 동광어 시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바로 옆에 위치한 난전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작은 난전으로 보다시피 통로가 이렇게 아주 협소합니다. 어쨌든 이 난전시장이 강구항에서 대게를 즐길 수 있는 세 번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대게를 구입하면 인근 식당으로 연결을 해주거든요. 대게의 시세 자체는 아무래도 이쪽이 더 저렴합니다. 대신 게의 평균 퀄리티는 중하 정도랄까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 대게 고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회를 떠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선 다 막사로회죠. 그리고 막회하면 바로 저 돌돌이고요. 규모는 작아도 게뿐 아니라 조개류, 활어류까지 품목이 다양합니다. 이쪽도 천천히 구경 좀 하고 갈게요. 횟감들 사이에 놓여진 이 보라색 고동은 돌고동이라고 불리는 매끈이 고둥입니다. 잘 보면 껍데기가 뾰족하지 않고 사포질이라도 한 듯 매끈해요. 그리고 돌고둥이란 별명처럼 껍데기가 무척 단단하고요. 식감 역시 무척 단단한 편으로 독성은 없는 종입니다. 이 대야엔 갑오징어를 숨겨놓으셨네요. 올해는 전국적으로 갑오징어가 풍년인 듯하죠. 가격은 여기도 똑같네요. 마리당 2만원씩입니다. 이런 데선 괜히 뭐 찍는다고 알짱거리다간 혼납니다. 이모님들 장사하시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후딱 살펴보고 나가야겠습니다. 아, 참고로 항구암 난전이라고 해서 다 자연산은 아닙니다. 저기 재밌는 녀석이 보이네요. 주문진에서도 보여드렸던 놈이죠. 바로 은박접시 같은 생김새의 아열대어종 민달고기입니다. 수온이 오르니 이런 게 또 많이 잡히네요. 이게 제철인 겨울엔 맛이 좋죠. 식감도 단단해서 꼭 대광어 비슷한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난전시장도 한 바퀴 쭉 둘러봤습니다. 이제 벌써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네요. 대게거리를 따라 시원하게 펼쳐진 50천 하구의 풍경입니다. 지금쯤 은어들도 이곳으로 올라오고 있겠죠? 수박향이 나기로 유명한 50천 은어는 여름 영덕의 특산물이죠. 자, 마지막 둘러볼 곳은 풍물어 시장입니다. 대게거리를 따라 지하에 위치한 시장이죠. 눈에 띄지 않아서 여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풍물어 시장 역시 주력 품목은 게 종류입니다. 이쪽은 가격대로 치면 동광어 시장이나 난전시장보단 조금 비싸고 지상에 있는 게요리집보다는 저렴합니다. 강구항에선 딱 중간 정도 포지션이죠. 대신 이곳의 장점은 별도의 찜비나 손질비, 자리값이 없고 가게마다 구성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부요리가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식당을 겸하기 때문에 게의 품질도 웬만큼 보장이 되고요. 게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컴플레인 하시면 되겠죠? 이제 박달대게는 알겠는데 산호대게는 또 뭘까요? 이모, 산호대게는 뭐를 산호대게라 그래요? 돌밭에서? 아, 바위밭에서 잡힌 대게라고 하시네요. 이쪽엔 작아도 속이 꽉 찬 작은 사이즈 박달대게들이 있네요. 완장 달린 애들은 얼마씩 해요?
5만원. 속살이 궁금한 분들은 좀 저렴한 작은 걸 보셔도 됩니다. 작다고 절대 무시 못해요. 올해 영덕의 박달원장은 노란색이네요. 이 색깔은 매년 바뀝니다. 좋은 대게를 고르는 기준 중에서 등에 까만 알이 많은 게 좋다는 말이 있죠? 이는 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탈피한 지 오래된 요 박달급 개들은 이렇게 난랑을 잔뜩 붙인 것들이 많죠. 박달개 이런 건 어떻게 나가요? 박달개들. 박달대게 요거요. 네네. 요거는 이제 그 다리가 이쁘게 해가지고 가격이 좀 사요. 요건 일반 그 다 있는 격 하면은 한 30% 정도. 엄청 커. 그죠? 우와. 이게 다 있다가 다리가 다 있으면 19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이야. 요런 게 이제 지금 14만 원 정도. 두부 같은 거 두 마리 하시면 뭐 넉넉하고 한 마리 하시면 좀 적고 이거 두 마리 하시면 이거랑 한 마리 값은 한 마리 값. 제가 좀 싸게 해가 23만 원까지. 참고로 박달원장은 다리가 2개까지 떨어지더라도 중량이 800g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게는 1.5kg 나갔습니다. 청개는 요즘 나와요? 네, 여기 있는 되게 친구. 이게 대게하고 홍게하고 이게 사이. 그쵸. 미마 대기가 나도 대기가 돼가지고. 너도 대게 뭐 그렇게 너도 대기 해서. 맞아, 너도 대기. 여기 재밌는 녀석이 보이네요.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여기 10만 원. 10만원. 이거 두 마리 하셔도 되고. 여기서 청개는 대게와 홍게의 교접종을 일컫습니다. 구룡포에선 너도대게, 영덕에선 청개라고 불리죠. 이것도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한 마리가 있네요. 사이 있을까요? 약간 좀 그러네. 불그스름하네. 외모는 영락없는 대게인데 대게와 홍게의 중간색을 띱니다. 이거 크기도 수율도 엄청 좋아 보이는데 탐나네요. 지금 매니저의 두 눈은 하트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저래 흥정하는 중이에요. 결국 3kg 조금 안 되는 두 마리를 22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조금만 더 구경하고 오겠다고 하고 나머지도 둘러봅니다. 집집마다 수조에 백골뱅이가 한가득인데요. 얘네들은 대게나 홍게를 잡을 때 부수적으로 많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대게나 홍게 산지에선 이 고등류도 흔히 보이죠. 자, 이제 다시 아까 그 가게로 돌아갑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국산 대게의 제철은 3월부터 금어기 이전인 5월까지입니다. 이때 겨울보다 살이 더 들어차는 것도 있지만 연말연시와 설 연휴 특수가 끝나면서 수요가 줄어 값도 내려가거든요. 이 시기를 노리는 게 국산 대게를 먹는 첫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 절지 박달 대게를 노려보시는 겁니다. 보통 대게는 몸보다 다리살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절지는 선호하지 않는데요. 다만 수율이 보장되는 박달 대게의 경우 몸통살도 꽉 차있기 때문에 다리 한두 개가 없더라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오히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참, 혹시 전국 팔도 수산물이 다 모이는 노량진에서 이 완장찬 대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영덕, 포항 지자체에서 박달 대게의 반출을 금지하기 때문이죠. 해서 타 지역 시장에선 이 완장찬 대게를 볼 수 없습니다. 식당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특이한 점은 창문 바로 옆에 이렇게 바다가 펼쳐져 있다는 점입니다. 뷰가 아주 멋지죠? 정확히 말하자면 바다가 아니라 하천이죠. 50천입니다. 강하구지만 물도 맑아서 탁 트인 기분이 들어요. 요 피레미 같은 것들은 황어 새끼들입니다. 메뉴는 대강 이런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게찜 기다리면 주의 좀 해야겠네요. 오늘은 참소주입니다. 좋은 거 먹을 생각이 신난 매니저. 스냅이 아주 경쾌하군요. 시원하게 소맥 한 잔으로 목을 축입니다. 기본 제공되는 밑반찬들입니다. 바삭바삭한 새우튀김, 이런 건 애들도 좋아하겠네요. 고소한 전복 버터구이도 서비스로 나옵니다. 이어서 부드러운 전복 초밥도 서비스로 나왔고요. 잠시 후 메인인 게찜이 나왔습니다. 입으로 먹기 전에 눈으로 먼저 먹고 가야죠. 먼저 여기 박달대게입니다. 4등분한 몸통이고 다리도 아주 튼실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껍질이 거무튀튀한 요 녀석이 청개고요. 박달대게 못지않게 넓적다리가 실하네요. 이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박달대게 먼저 먹어볼까요? 집게발부터 하나 열어봅니다. 먹기 좋게 손질해주셨네요. 당연한 거지만 통통하게 꽉 찼습니다. 괜히 완장찬 건 아닌 것 같네요. 요 플라스틱 완장은 끊지 않고서는 풀어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걸 재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죠. 근데 대체 수율이 어떻길래 사람들이 박달 할까요? 자,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꽉 찼다. 이게 진짜 수율 100%짜리 게다리입니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영상에서는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몸통살도 가득 찼습니다. 화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이번에는 청개도 먹어보겠습니다.
보기엔 이것도 아주 좋아 보였는데 속살은 어떨지. 집게발이야 뭐 그렇다 치고 넓적다리 하나 쪼개봐야죠. 과연 이것도 잡종만 아니었다면 완장 달았겠죠? 우선 둘 다 짠맛은 전혀 없고 단맛이 아주 진합니다. 둘 다 너무 맛있지만 단맛의 정도는 박달대게가 한 수 위네요. 청게 역시 몸통살까지 꽉 들어찼습니다. 장맛도 비교하자면 박달대게가 조금 더 고소하고 마일드하네요. 청게만 먹었다면 정말 너무 맛있었다고 할 텐데 둘을 같이 먹으니 또 여기서도 비교가 되네요. 적어도 이 시기 이 정도 가격이라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이 완벽한 수율과 맛은 며칠씩 배 타고 들어오는 러시아산이 따라올 수 없죠. 다만 러시아산 대게가 가끔씩 가격이 폭락할 때면 정말 미친 가성비를 보여주곤 하죠. 그런 걸 보면 국산 박달대게도 어느 정도는 가격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은 얼큰한 대게라면과 게딱지 볶음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이건 안 먹을 수가 없죠. 박달 선생 되시겠습니다. 와, 둘이서 충분히 배부르게 먹었네요. 남은 한 잔 털어놓고 식사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건 오늘 식사한 집 상호명입니다. 참고로 영상은 모두 내돈내산, 협찬 따윈 없습니다. 오늘은 분량이 길어서 지루하셨죠? 바로 마무리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